예, 내년 경제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에 기준점이 낮아진 영향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종식에 따라서 경제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효과,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내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KB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뭐 그러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지금 발등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그 확산이 큰 상태로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일단 백신에 대한 기대가 제가 생각했던 프로세스보다 빨리 진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격 변수들이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물론 결과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3월 또한 8월보다는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적을 수밖에 없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인적으로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결국 도시 봉쇄에 대한 우려이겠죠. 실물 경제가 향후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아마 조금 그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5차 경기 부양 대책 이 부분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미국 경기 부양 대책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실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네, 주요 기관들에서 이미 미국 경제의 4분기, 더 나아가서 1분기 리세션 전망까지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19 재확산, 더불어서 그것의 밑바탕이 될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지연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겠죠. 12월 11일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임시 예산안의 종료일입니다. 결국 12월 중순까지는 지금의 경기 부양책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미국 실물 경기에 큰 충격은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가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완충망이 가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순 이후에는 이 경기 부양책 합의 지연에 대한 여파가 실물 경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연내 합의가 되면 매우 좋겠지만 기본 시나리오는 합의는 조금 어렵다라는 전제를 깔고 경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연내에 합의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든타임을 조금씩 놓쳐가는 것 같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부양책이 합의가 되기는 되겠죠. 그렇죠.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들이 결국 시기는 연내가 아니더라도 연초, 즉 내년이 해가 바뀌면 대규모 부양책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 증시를 바라보고 있고요. 경제 역시도 지금의 당시 슬로우 다운이 있지만 그 이후에 긍정적인 회복 추세를 바라보는 가장 근본에는 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실적 전망, 경제 전망.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끝났을 시간일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코노미스트님께서는 내년도 국내 경제를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셨습니까? 일단 국내 경제가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역시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은 기대에 먼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우려 섞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연말에 소비에 대한 기대가 경기 부양책, 즉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슬로우 다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일단 안고 가는 것이죠. 글로벌 경기 회복에 연동돼서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여 있습니다. 또한 반대급부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비해서 원화 강세가 국내 수출업체의 채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 부분 경감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죠. 하지만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100%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묻는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의 100% 복귀는 없다라는 근본적인 가정을 깔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의 행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한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될 것이고요. 네. 정부가 재정을 쓴다는 것은 온도, 즉 눈높이의 속도감은 있겠지만 금리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상반기 이슈는 아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금리 상승이 섹터의 로테이션 측면에서도 금리 상승에 조금 부정적인 섹터들이 분명 나오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죠. 최근에 기술주도 거기에서 연동선상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 한국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려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의 변화인 것이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제조업입니다. 특히 중간재단에서의 가격 경쟁력이나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의 재고 확충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예. 재고의 확충, 리스트러킹 수요가 높다라는 것은 제조업 중심의 회복 속도가 빠를 것이고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한국이 외국인으로 하여금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재정 정책을 상당히 강화하고 기업은 재고를 확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물가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망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높게 보는 쪽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돈을 푼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 물가를 상당히 끌어올릴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모양이 나오느냐 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뭐 기준금리를 2022년까지 올리지 않겠다 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누가 뭐 꼭 지켜야 되는 법으로서 돼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일 텐데 물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가를 왜 봐야 되느냐면 결국 물가로 인해서 금리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그렇죠. 때문인 것이죠. 저희가 숫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내년도 글로벌 경제 또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의 눈높이를 좀 조망해 드리면 내년 2분기가 글로벌리 물가의 피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의 기저도 그렇고요. 경기 측면에서 그렇고 내년도 2분기의 고점 이후에는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일단 유가가 매우 안정적인 것이죠. 유가의 하향 안정은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실물 경기가 과연 100% 돌아가겠느냐? 회복은 하지만 100% 돌아간다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으로 연결시켜 보면 결국 2분기까지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제가 대비할 필요가 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안정화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아낼 만한 금리의 상승, 즉 위축, 경기의 위축은 어쩌면 하반기 이후의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제 전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수치들을 가지고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나라마다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줄을던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PMI 지수가 다시 좀 50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막 이 숫자들이 엇갈리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지금에서 보셨을 때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지표, 이게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3월 달에 경험을 해봤죠. 그렇죠. 주요 국가들이 시차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가장 먼저 무너졌었고 이어서 선진국 경제가 충격이 있었던 것처럼 글로벌리 코로나19 재확산은 시차를 갖고 주요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연말 소비입니다. 미국은 쇼핑 시즌이고요. 다른 것들은 상당 부분 소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은 소비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연장상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소비자 심리 지수, 즉 기대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과연 이전보다 꺾일지 아니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에 따라서 연말 더 나아가서 연초까지의 경기 흐름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소비가 가장 중요한 그 지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임금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다 그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보면 미국의 고용,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이 관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고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회복이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연준이 물론 해답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연준의 가이던스가 있는 것이죠. 내년까지 완만하게 실업률은 내려가고 즉 고용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10월달 실업률을 보면 6.9%.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3.5%보다는 더블이지만
상당 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 속도가 빠른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실업률의 하락 속도, 즉 미국 고용시장의 개선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요소인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계가 소비가 탄탄하시죠. 기본적으로 저축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즉 소비 여력이 높다는 측면에서 고용시장 역시도 완만한 추세적인 안정화 즉 개선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간밤에 있었던 소식을 가지고 한번 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조각을 어느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발표했던 건 외교안보팀 인선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주 특징적인 형태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서 엘렌 그린 그 전 FRB 의장을 지금 그 선정을 했거든요. 이런 선정 자체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미국 주가가 금요일 날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 그러니까 전일이죠. 상당 부분 옐런과 지금 파월의 조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해석이 분분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옐런의 이 한마디가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압 경제인 것이죠. 결국 우리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가장 우려 섞인 부분이 물가 상승과 결부된 금리의 상승 가능성, 또한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 가능성, 이 부분들을 원론적으로 한 3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전 옐런 의장인 것이죠. 고압 경제, 즉 물가와 상승에도 일부 용인하면서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지금의 파월 의장, 즉 현 연준의 의장이죠. 파월 의장 역시도 이러한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을 얘기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더라도 연준은 완화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조합에 대해서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압 경제나 그다음에 그 완화 정책 이 부분들을 전임 그 엘렌 의장이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새로 재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 금토일가 열립니다. 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들은 아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고요. 가장 큰 그 관심사 중에 하나는 한국은행이 과연 그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어느 정도 갖고 갈 거냐, 이제 그 기존에 했던 전망치보다도 더 올릴 거냐,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 그 한국은행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금통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정 경제 전망입니다. 또한 예. 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대해서 쏠리는 눈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까지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성장률의 상향 요인이 분명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정부터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번 수정경제 전망에서는 기존의 전망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향후 금통위 의사라고 좀 봐야겠지만 상승 요인은 충분히 논의됐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상승 요인은 충분히 논의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원 KB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